안녕하세요. 저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독해를 해봐야겠네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 수가 많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게, 독해는 다 중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으니까 별 공부가 필요 없겠지, 가서 읽고 풀면 되겠지 하면 가장 망하는 게 독해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일단 문항이 54개나 되는데 너무 많아요. 숫자가. 그리고 시간이 너무 적어. 그래서 RC 시간을 우리가 좀 보자면, 그러니까 이게 독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시간 부족이 문제다. 근데 이게 이제 독해만 시간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RC 전 영역이 시간이 같이 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RC를 75분이라고 하는데 마킹하는데 7, 8분은 쓸 거예요, 아마. LC 쪽 마킹도 끌고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10분 쓰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줄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험을 봐야 돼, 어쨌든. 그래서 한 15분 정도 시간이 없어서 한 20개를 망해봐야 사람들이 압니다. 이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간접 충격이랑 직접 내가 경험해보는 건 완전 틀려요. 그래서 어찌됐든 75분에서 7, 8분을 빼. 그러면 남는 시간이 한 67, 8분 되겠죠. 이걸로 이제 RC를 푸는데 Part 5가 30문제고 Part 6가 16문제고 Part 7이 54문제, 이렇게 하면 100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얘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고정적으로 4, 5분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4, 5분이라 하면 한 지문에 1분이 걸린다는 얘기지. 4, 5분이면 너무 적구나. 일단은 지문당 30초는 줘야 될 테니까 지문당 2분, 미안. 지문당 2분이니까 8분에서 맥시멈 10분 정도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항당 30초 정도를 잡거든요. 이렇게 되고 8에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10분을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8분에서 10분 정도 잡고 얘는 문항당 한 20초 정도로 풀어야겠죠. 그러면 세 문제가 1분에 풀리니 10분 정도면 풀 수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분에서 많게는 15분 이 사이로 풀더라고요. 점수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빨리 푸는 분들은 10분, 아주 늦게 풀면 15분, 이거 넘어가면 가망이 없고 12, 13분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맥스로 잡으면 15분, 10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25분이니까 25분을 여기서 빼면 가질 수 있는 게 42분밖에 없지. 이렇게 못 풀어요. 그래서 독해는 최소 50분이 필요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최소. 문항당 1분 정도에 풀어도 4개를 못 풀거든요. 근데 1분에 못 풀어요. 연계 문제 같은 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을 빨리빨리 뽑아야 돼. 한 10초에 막 5초에 미친 듯이 뽑아내도 나중에 가면 시간이 되게 모자라요. 이거는 실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감이 오실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럼 50을 상수로 놓고 67에서 빼면 한 22분을 갖고 어쨌든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에 10분을 줬다면 얘는 12분이 되고, 얘 8분을 줬다면 얘는 14분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차가 있잖아. 어느 게 쉽고 어려운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5, 6를 서로 조절하면서 풀 때 독해는 50을 상수로 놓고, 그 다음에 50도 모자라요. 그 다음에 7, 8분 정도 여기 얹어. 57, 8분은 그냥 독해 마킹이다. 그럼 이 나머지 시간을 갖고 75분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Part 5를 빨리빨리 풀라고 하는 게 그 이유고, 근데 독해도 천천히 풀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해 부분은 시간 단축이 되게 중요하다. 독해를 어떻게 풀 거냐? 일단 독해 문제가 이렇습니다. 문제 유형으로 따지면 2문제짜리, 3문제짜리, 4문제짜리, 5문제짜리가 있어요. 요게 초반에 막 나옵니다. 2, 3개짜리가. 지문 하나에 문제가 2개나 3개가 걸리지.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미친 듯이 뽑아야 돼요. 미친 듯이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문을 다 읽어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때도 마찬가지. 수능 어디서 다 읽냐? 선생님들이 막 얘기하잖아. 막 예를 든 건 버려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문항별로 여러분이 문제 푸는 방법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독해는 2가지로 나뉘죠.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기본적인 패턴이고, 4문제짜리부터는 어렵습니다. 5문제짜리는 연계 문제가 들어가서 수능에도 안 나오는, 이렇게 지문이 2개짜리
지문이 3개짜리. 이런 건 저희가 다음 달에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다음 달은 완전 문제만 풀 거거든요. 문제 풀이반이어서 RC 같은 경우는 Part 5부터 7까지 문제들을 많이 풀 겁니다. 여기서 독해를 많이 하긴 할 건데 이번 달에 잘 잡아내야 돼요, 감을. 그래서 어찌 되었던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이게 5문제짜리 25문제예요. 이게 2개, 3개 트리플 이렇게 해서 총 25개가 여기로 가요. 나머지 문제가 단문이죠. 우리가 늘 풀었던 지문 하나로 가는, 이게 그나마 좀 쉬워. 어렵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고 두 번째, 이건 뒤에 있으니까 이쪽에서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방법은 첫 번째 지문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문제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쪽으로 많이 하죠. 기초반 때는. 수능하고 똑같아. 수능 특강을 기억하세요? 고3 때 봤던 수능 특강 보면 앞쪽에는 다 유형별로 돼 있잖아. 오케이? 목적, 뭐 주제, 요지, 주장 이렇게 돼 있고, 뒤로 가면 지문별로 돼 있어. 뭐 무슨 뭐 자연도 있고 사회과학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것만 되면 이건 그냥 자동으로 되니까. 저희 수업도 지문 유형별보다는 뭐 지문 유형별 이런 거 아니겠니? 뭐 광고 지문, 기사문, 뭐 이메일, 그다음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가자면 뭐 이런 게 있겠죠. 주제 찾는 문제, 뭐 일치 불일치 뭐 이런 게 있어. 뭐 연계 문제도 있을 거고 의도 파악 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가지 트랙으로 가는데, 지금 일단 우리 책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두 개 중에서 이쪽으로 돼 있어요. 저희는 일단 이쪽으로 정리를 좀 할 겁니다. 지문 유형별로 보면서 얘도 같이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가겠다 해서 챕터는 지문으로 돼 있고 그 안에서 문제 유형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죠. 선생님, 지문을 먼저 봐요, 문제를 먼저 봐요? 이것도 해줄게. 다 대부분 지문부터 보잖아.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보지. 이건 선지문 방식이라고 불러. 지문을 다 봐. 보기를 봐. 문제를 읽고 또 가. 이걸 학생들이 왜 좋아하냐면 굉장히 정확하게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정확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 여기서 한번 읽어. 내용을 알아. 읽었지. 문제를 봐. 읽었던 거니까 어디 있는지 알잖아. 올라가서 찾아, 내려와. 너무 좋은데 이게 완벽하거든. 근데 이거의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너무 시간이 걸려. 이게 방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는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보고 풀면 너무 잘 풀려요. 알지 나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야. 돈을 쓰면서 살면 편하지. 잠을 다 자고 공부하면 좋지. 수면을 10시간씩 하고 일어나면 너무 머리가 맑아.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방법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선지문 방식으로 가긴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선 문제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 됐던 문제를 먼저 읽어. 이거는 기본입니다. 모든 시험은 시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수능도 사실 문제를 먼저 보고 가야 돼. 근데 수능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문항별로 문제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18번 문제는 뭐다, 19번 문제 뭐다 있으니까 그냥 보면 되는데 토익은 막 랜덤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문제를 봐야지. 문제를 보고 이게 지문을 먼저 봐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고 올라가서 키워드를 연결해서 풀어야 될지, 아니면 보기를 먼저 보고 OX를 해야 될지, 이 세 가지 방식은 문제마다 달라요. 다시 문제마다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익혀야 됩니다. 어떤 거는 보기를 안 봐도 되고, 어떤 건 보기부터 봐야 되고, 어떤 건 키워드를 보고 올라가야 돼. 이게 문항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읽잖아 처음에. 그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나중에 쉽지 않습니다. 결론, 문제 유형을 좀 알아야겠다. 지문 유형도 하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유형들이 있어요. 제가 문제 풀면서 알려둘게. 주제, 목적, 세부사항, 뭐 진의하기, 내용일치, 불일치죠. 뭐 추론, 동의어, 문장 삽입, 의도 다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보면 이메일 편집이 제일 쉬운데 오늘 할 거고, 뭐 광고, 공지, 기사, 문자 메시지, 온라인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득점을 받으시려면 뭐 질문 유형에 익숙해져야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시간 단축, 그다음 특정 지문에는 특정 문제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구인 광고에는 뭐 예를 들면 자격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 그다음에 이메일은 꼭 목적이 나오고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문별로 나오는 문제의 유형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득점 달성은 두 가지지. 여기서 많이 무너지죠. 일단 복수 지문. 마지막에 있는 25개. 이게 빌런 중에 빌런입니다. 이 두 개짜리는 본 적이 없지. 아니 사실 지문 하나에 여러 개도 힘들잖아. 우리 토익에서 보통 우리가 그 수능에서는 지문 하나에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장문 독해처럼 나오는데 근데 길이는 길지 않지만 문항이 여러 개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 치고 올라가야 되지.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기사문이 어려워요. 기사문은 배경 지식이 필요해. 다른 건 다 실용문이라서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실용문은 쉽거든. 우리가 늘 보는 거니까. 뭐 공지문, 안내문, 광고, 이메일 쉬워. 근데 기사문은 좀 어려워. 뭐 환경에 대한 얘기, 뭐 경제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힘들었던 배경 지식이 없으면 힘든 거 있지. 우리말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해석은 다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있지. 그걸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완벽하게 해석했는데 뭔 말인지 몰라. 몇 지문 있다고요. 한 서너 지문 나옵니다. 그게 이제 약간 관건이고 그다음에 더블 트리플에서 연계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해결이 되니까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편지야.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요. 수능에서도 나오죠. 이메일 편지는 첫 번째 문제 목적으로 나오는 건데 보겠습니다. 펄7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특히 더블 트리플 이런 복수 지문에서도 꼭 이메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편지를 좀 보겠습니다. 얘가 더 많이 나오겠죠. 이메일이 당근. 자, 이메일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문을 볼 때. 앞쪽에 주제. 아, 이렇게 할까? 첫인사. 안녕하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용건. 그다음에 세부사항.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부, 요청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오케이, 이런 틀이 있고 이게 1번 트랙이에요. 한 70%. 30%는 끝에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여기 주제를 걸어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이게 두괄식이고 이게 미괄식이지. 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뭐야? 뭐 인사치레야? 뭐 지난번에 만났을 때 뭐 즐거웠고요. 됐고. 그럼 마지막에 뜨는 거 처음부터 막 얘기해. 근데 이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래서 왼쪽 두괄식으로 더 많이 나오더라. 문제 좀 볼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거지. 이 두 가지 패턴. 편지의 목적은, 그다음에 왜 편지가 쓰여졌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 모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익히셔야 돼요. 문제가 영어로 나오니까. 그럼 보통은 앞부분에 이거 나오지.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뭐뭐 하기 위해서 뭘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투부정사 뒤에 주제가 떠요.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 목적이겠죠. 아니면 대놓고 얘기해요. 뭐뭐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would like to. 이렇게 주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쪽을 좀 공략하시고요. 앞에 별 얘기가 없다. 그럼 마지막을 공략하시면 되고 진짜 안전빵으로 가려면 맨 위와 맨 아래를 보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양쪽을. 혹시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세부사항 묻는 문제는 우리 LC하고 똑같아요. 브라운이 누구냐? 그러면 고유명사 체크. 키워드지. 그 다음에 그린 퍼니처에 대해서 맞는 거 이런 거는 그린 퍼니처의 체크. 존슨이 문제를 보고했는데 언제예요? 그럼 일단 존슨을 체크하시고 시간을 노리시면 되죠. 이렇게 문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뭐 할까? 발신인의 정보 누가 보낸 건가요? 그럼 맨 위에 from 있거든요. 거기 뒤를 보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을 보거나 맨 마지막에 이름 다음에 직책 같은 거 나와요. 아니면 you라는 대명사 있죠. 니는 해서 지문 중에 주기도 합니다. 너는 뭐뭐잖아 이런 식으로. 너는 뭐 신입사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주기도 하니까 직책 찾는 건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요 문제의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메일 편지에서만 나온다는 동봉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문제죠. 단어 체크할게. enclose, 동봉, sent, 함께 보내는 거. 이런 것 뜨면 이 편지랑 같이 보낸 걸 알려주잖아요. 그럼 이게 패러프레이징이 돼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동봉이 나오면 같이 보냈다라고 하거나 지문에서 아니면 동반되다 이런 거 별표. accompanied, 같이 간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enclosed를 주든가 send면 이렇게 주겠죠. 반대로. 아니면 attach 이런 거 첨부하다. 이런 말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선생님이 이런 거 알려주냐면 읽을 때 그게 보여야 돼. 크게. 활자가 확 크게. accompany 확.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트리거가 되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알면 되게 유리해요. 막 읽는 게 아니라 오 크게 보여 이렇게 주먹이 돼서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자, 요청 당부는 마지막에 뜨는데 LC에서 많이 해보셨죠? ask나 require 체크하시면 마지막에 청유문이나 명령문을 줍니다. 그래서 약간 LC 지문하고도 느낌이 비슷해요. 좋습니다. 예제가 하나 있는데 예제는 뭐 패스할게요. 예제는 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위에. 저희 뭐 할 거냐면 예제는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 뒤에 있는 문제를 풀 텐데 시간을 좀 정하고 풀게요. 이 독해는 여러분 마음대로 풀면 하나도 안 늘어. 그래서 시간을 정할 텐데 일단은 어디까지 푸냐면 4번 문제까지 풀어보세요.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잖아. 이게 4분이잖아. 4분이면 문항당 1분을 잡으면 4분 걸리겠지. 원래는 50초 잡아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1분 잡을게요. 그래서 4분 안에 풀어보세요. 다 푸신 분들은 뒤에 거 풀지 마시고요. 숙제 자료 푸시면 되고 오늘 추가 자료도 있거든요. 우리 2교시는 추가 독해랑 펄5 종합 문제 풀 거예요. 1교시는 교과서 하고 2교시는 독해 추가랑 그다음에 펄5 실전이 있어요. 그 추가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건 풀지 마시고요. 수업 때 풀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늘 받으시는 핸드아웃 2개 있죠. 프린트물. 거기에 RC 부분 풀어주시면 돼요. 다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늘 하는 루틴 쫓아가시고 오늘부터는 추가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2교시 때 풀어볼 거예요. 펄5를 우리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종합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독해도 요걸로는 좀 부족해서 추가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밀어붙이는 거 좋지. 좋습니다. 뭐 다 하신 것 같아서 다행이고 이제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제를 풀어. 그래서 문항별로 보통 한 50초를 잡아요. 한 세트를 풀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죠. 한 세트는 뭐 여러분이 시간을 75분 잡고 RC를 쭉 풀면 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독해만 푼다 그러면 독해는 한 50분에 잡고 푸는 거고 내가 10문제를 풀 수도 있잖아. 10문제를 풀면은 10문제 곱하기 50을 해. 500초지. 500초 안에 풀어. 끝. 됐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케이. 두 번째는 근데 문항별로 50초가 아니야. 어떤 건 5초, 어떤 건 2분 쓰기도 해야 되고 어떤 건 5분 쓰기도 해, 사실은. 만점 받고 싶은 분들은 연계 문제 하나에 3, 4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유연해야 돼, 그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를 10초 주면 여기를 100초 줄 수도 있어야 되지. 그거를 배분을 잘해야 되고 감이지, 그거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부하실 때 이제 풀이를 하잖아.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직접 풀 때 그러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문제 포인트에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 처음에는 공부할 때 복습할 때 칠하고 그 키워드가 떴을 때 어떤 문제인지를 옆에 쓰거나 아니면 키워드 체크를 해. 그래야지 문항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그 문항별로 근거가 되는 거 이렇게 체크해.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근거를 체크하잖아. 근데 그 근거가 답의 근거가 또 보기에는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을 거야. 그럼 그걸 다시 정리해. 그러니까 총 3가지 과정을 거치는 거지. 문제의 키워드, 단서, 지문의 그다음 패러프레이징 이렇게 갑니다. 3단 구조고. 그다음 복습할 때는 전체 지문을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배경 지식이 들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세 번째를 안 하면 별로 안 들어. 지문을 내 힘으로 한번 읽어봐야 돼. 답 구하는 거 말고. 답은 됐고 쭉 읽어보라. 왜? 쭉 읽어보고 내가 아는 지문이 많잖아. 그럼 토익에 있는 지문은 거의 비슷한 게 나와. 그 지문을 많이 읽은 애들은 답이 어디쯤 있는지를 알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세 번째를 많이 간과하더라고요. 문법 생각하지 말고 쭉 읽어 그냥. 단어만 배워. 모르는 거 있으면. 쭉쭉 가. 문법 생각하지 말고 쭉. 이런 얘기 끝. 제일 중요한 건 어휘를 외우고 전체 내용을 우리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하면 많이 늘어. 좋습니다. 일단 4번 문제까지 풀이를 해드릴 텐데 잘 보세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문항부터 알려줄게. 이메일이 왜 쓰여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니? 목적이지.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걸 안 읽어도 그냥 보이는 거야. 한 번에 읽어. 1초 만에. 목적. 끝. 자, 목적을 찾는 문제는 보기를 먼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봐도 되는데 시간이 목적. 보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돼. 헷갈려. 오케이. 끝. 그럼 뭐를 해야 되니? 위에 올라가서 지문에서 뭐를 찾아야 돼? 주제문을 찾아야 돼요. 목적이니까. 근데 이 정도는 되게 짧기 때문에 다 읽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2가지 방법 알려드릴 텐데 보통 처음 할 때는 한 문제를 읽고 위로 올라가지만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1, 2문제를 한꺼번에 요약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750반이라서 다음 달에는 할 건데 연속으로 3개를 다 저는 3개, 4개를 요약하고 올라가서 한꺼번에 찾거든요. 그래야지 여러 번 안 읽게 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스킬보다는 그냥 유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문제 바이 문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한꺼번에 다 요약하고 가는데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잘하시는 겁니다. 갑니다. 자, 이메일이 왜 쓰여졌을까? 읽어야 돼. 이제 잘 봐라. 읽는 거. 읽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자, as 뭐뭐로서 전치사지. 이걸 해야 된다고 복습할 때. 문제 풀 때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야지. 때려. 자, 고객은 고객인데 어떤 고객이에요? 클래식 앨범을 샀대요. 누구 앨범이에요? 이분들 앨범이죠. 그런 고객으로서 자,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시 빠져 있겠죠. 네가 뭐일 거라고? 신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문법 안 따지잖아. 해석하잖아. 네가 신나할 것 같아. 뭐 하면? 알게 되면. 자, 너는 배우다 보다는 우리 토익에선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 많이 하죠. 자, 뭐를 알게 되면? that 이하를 알게 되면. 뭐를? 또 주어가 시작돼요. Tougher Than That이라는 앨범이 있나 봐. 가로치고 때리겠지 이렇게. 자, 똑같은 그룹, 이 그룹이겠죠. New Feel이 이런 앨범을 냈는데 이게 뭐가 돼요? 출시가 됩니다. 언제? 이번 달 올해 말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빨리 내용을 파악해야지. 이미 구매를 한번 해본 구매자한테 이메일을 보냈구나. 그리고 내가 이미 한번 산 앨범을 산 그 어떤 그룹이 또 다른 앨범을 실제로 출시하는구나. 그래서 홍보, 내가 타겟이 된 거지. 그렇잖아.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한테 이메일이 온 거야. 자, 이거는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죠. X하세요. 미거식인 거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자, 모함으로써 이게 주제예요. by pre-ordering 별표 끝. 모함으로써 by ing 미리 주문함으로써. 그럼 여기서 주제가 뭐예요? 미리 주문해라. 왜? 너는 이미 한번 앨범 사보내잖아. 얼마나 빡센 거 알지?
그러니까 아이돌 여러분 팬이야. 그래서 아이돌 앨범이 나와. 그럼 여러분이 사재기 하잖아. 비슷한 거지. 프리오더 함으로써 뭐를 새로운 선정을 위해서 지금 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보장을 받아요. 뭐를 받는데 카피를. 이때 카피는 앨범 한 장을 얘기해. 언제 출시가 되는 날에. 끝났지. 그래서 프리오더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미관식이 되면서 이게 이메일이 뭐예요? 새로운 앨범이 나왔음을 알린다가 나와도 맞고 더 정확하게 하자면 선주문하세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이걸 알고 읽으면 돼요. 이제 먼저 보지 말고.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봐봐. 아이템을 홍보하는 건 맞지. 왜? 나온다 그랬잖아 새로운 게. 그럼 이 터프된 대시 뭐가 돼? 아이템이 되는 거야. 홍보 맞아요? 그래 홍보야 이게. 됐지. 확인한다고 주문을 아직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발표합니다. 뭐를 콘서트 투어 없는데 마지막에 고객 피드백 요청 의견 달라고 한 거 없는데 그럼 이렇게 엑셀 하면 되지. 얼마나 쉬워. 두 번째로 합니다. 2번. 자 이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의 키워드 요거 고유명사니까. 얘는 그냥 언급하다라는 뜻이야. 명시하다. 명시가 된 게 뭐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읽었죠. 이 앨범이 어떤 앨범이냐면 새로운 앨범이고 올해 말에 나오고 12월 12일 날 선적 가능하고 미리 주문하면 그날에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우리가 알잖아. 바로 들어가면 돼요. 이거. 첫 번째. OX 하면 된다. 이거는 안 봐도 돼. 다 읽었잖아. 보면 되지. OX 할게. 베스트셀링 앨범이다. X.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미 릴리스가 됐대. 아니 안 나왔다니까. 릴리스 될 거라니까. X. 지금은 at this time 지금은 이용 가능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용 안 돼. 못 사잖아. D. 인터넷으로 리뷰가 되어졌어요. 아니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리뷰해? 얘밖에 안 되지. 이렇게. 뭐가 어려워.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지문이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독해가 어려운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단어가 안 돼서 그래. 여러분이 아는 수능 편입 단어로는 토익이 커버가 안 될 수 있지. 왜? 달라 분야가. 그러니까 지문의 종류가 달라서 그래요. 가겠습니다. 오히려 편입 이런 게 훨씬 단어는 어렵잖아. 근데 이거는 일상어인데 우리가 많이 안 본 거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3번 목적 동그라미 쳐. 주제잖아. 근데 이런 건 단락 구분이 없어서 되게 어려워요. 이 정도 길이면 사실 다 읽으셔도 되긴 하는데 보기 안 보고 갑니다. 가겠습니다. 왜 이메일을 썼을까? 한다. 이게 몰라도 돼. 엑셀. 자수라는 뜻이야. 선생님 자수가 뭐예요? 여기 자수하는 거 있잖아. 여러분 교복에 이름표 이렇게 자수 알지? 다다다다닥 찍어서 이름 박는 거 있잖아. 그거 자수해. 몰라도 돼. 이거 몰라도 돼. 이게 중요해. 기계가. 자, 잘 봐라. 그러니까 모르는 건 엑셀 몰라도 돼. 뭘 다 알아야 되냐? 원래 수능도 몰라도 되잖아. 단어 한 70%만 알면 돼. 자,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이런 거 잘해야지.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묶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 동사 앞까지. 이게 뭐야? 때리는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도 있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지. 자, 기계는 기계인데 어떤 기계? 네가 우리한테 배달해준 지난주에 그 기계가 이게 중요한 거지. 작동이 잘 됐으나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지금은 작동 안 된다는 얘기거든. work라는 게 사물이 주어면 작동하다가 되지. 작동이 잘 됐으나 그러나 뭐라고요? 이 장비의 스크린 프린팅이 몰라도 돼. 뭔가가 stop ing 작동을 멈췄어요. 오후에 끝. 그럼 여기서 주제가 이미 나온 거지. 뭐 때문에 전화한 거야? 니네가 배달해 준 게 잘 되다가 안 된다는 건 불평, 불만 또는 문제점을 보고하는 거지. 여기서 한번 도전해보고 없으면 더 읽어야지. 한번 스탑 해야죠. 여기서 스탑 가겠습니다. 주문하기 위해서 뭔 주문 이미 했잖아. 그 다음에 디자인 프리뷰를 제출하기 아니잖아. 수리 비용 안 물었잖아. 정답이 이거지. 너무 좋잖아. 이게 끝나. 문제점을 보고하기 위해서 끊어야지 중간에. 뭐로 다 읽어. 계속 갑니다. 4번. 이건 어렵지. suggest about에 about이 붙으면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무슨 뜻이 돼요? 암시하다가 돼요. 이런 건 어려워. 그럼 이분에 대해서 암시가 된 걸 찾는 거잖아. 이런 거는 추론 문제라 시간이 많이 걸려. 일단 알아놔. suggested about은 시간이 많이 걸려. 빨리 못 풀어요. 암시 문제라 선생님도 힘들어. 가장 그럴싸한 걸 찾아야 되겠다. 모르면 버려야 돼. 가겠습니다. 자, 벌틴이 누군지부터 찾을게요. 벌틴이 누구냐? 이분이 벌틴이죠. 글 쓰신 분. 그럼 봐봐. 이게 전부 다 벌틴에 대한 얘기지. 이렇게 되면 저라면 어떻게 하냐면 보기를 먼저 봐요. 아, 그래요? 네. suggest about은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나아.
다 벌스에 대한 얘기니까. 그럼 봐봐. 이분이 어떤 분이야? 독특한 빵을 만드는 분인데 바로 X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수기계를 사셨기 때문에 빵 쪽이 아니에요. 이렇게 상식으로 빨리 제거를 해야 돼. 두 번째, 그녀는 최근에 그녀의 가게를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체크해. 확인만 할 거야. 이거 확인. OX 할 거야. 최근에 레노베이션 했는지. 그녀가 받았습니다. 불평불만을 그럴 수 있어. 기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고객한테 받았는지 확인할게. 마지막, 그녀는 팝니다. 뭐를 팔아? 상품은 상품인데 요 단어에 별표 1000개를 칩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딱 보고 시간 없으면 얘를 찍을 거라니. 왜 그러냐? personalized가 뭐냐면 person이 사람이지. personalized, 개인화된 상품? 개인화된 상품은 기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맞춤형이라는 얘기지. 근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춤형이라고 할 때 personalized라는 말을 안 써요. 진짜? 네. 안 써. 잘 안 쓰는 말이야. 그럼 선생님 뭐를 많이 써요? 맞춤형이라고 할 때 무조건 뭘 쓴다? custom을 씁니다. customize. 아니면 tailor 이런 말을 써요. 이 말을 잘 안 쓴다니까. 그럼 선생님이 왜 D라는 느낌을 확 받았냐? 저게 패러프레이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흔히 쓰는 말을 줘야 되지만 이걸 패러프레이징 시켜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어색한 단어를 주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를 봤을 때 뭐야? 뭐 이런 단어를 써? 그러면 거의 답이. 스킬이야 스킬.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겠니? 니네는 B, C, D를 찾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요? D부터 먼저 찾는 거예요. 이게 요령이라니까. 차례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줄여야지. 저 뭐하러 B를 선생님 생각에 D인데 불안하잖아. 그럼 D를 찾으면 되지. 그럼 저는 뭐만 찾으면 돼요? 다 읽는 게 아니라 뭐만 찾으면 돼? 맞춤형이라는 단어만 찾으면 돼요. 그럼 또 맞춤형은 어떻게 찾아요? 제가 알잖아요. 이 단어 세 개를. 그럼 이 단어가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건 게임이. 엄청 줄이는 거야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푼 거랑 선생님 푼 거를 비교를 해봐. 빨리 읽어서 줄이는 게 아니구나 저게. 내가 늦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정확하면 보는 거야 이렇게. 여기 있잖아. 있잖아. 커스텀이 관습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되지만 저게 형용사도 돼요. 커스텀이 맞춤형이. 여기 있잖아. 나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저장된 그래프를 아마 기계에 뭔가 이렇게 디자인해 놓으면 저장이 되나 봐. 그래서 그 저장된 걸로 다시 찍나 보지. 뭐 하기 위해서 커스텀 이게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수가 걸려 있는 물건들을 맞춤형으로 할 수가 없대. 그 얘기는 이전엔 했는데 기계가 안 돼서 지금은 할 수 없다는 얘기니 얘는 보통은 맞춤형의 상품을 판다는 걸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가게의 장점인데 이걸 못 하니까.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 여러분 봐. 쓸데없이 안 읽었잖아. 그럼 선생님 여기서 확인한 게 이거 바로 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차례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 푸는 걸 많이 봐요. 어깨 너머로 봐야 돼. 내가 이건 알려줄 수가 없고 이렇게 알려는 주는데 습득하는 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자, 5번부터 7번. 그 다음에 세 문제 5, 6, 7, 8, 9, 10, 6, 6문제군. 6분 줘야겠군. 근데 더 빨리 푸셔야 돼요. 6분보다 한 4분에 풀어야 돼. 일단 주기는 6분을 줄게. 빨리 푸시는 분들은 빨리 푸세요. 지금 7분이니까 13분까지 12분까지 13분까지 해서
얘가 제일 좋아. 점수 따기가 54개나 되잖아. 쭉쭉 따시면 돼요. 독해를 잘하잖아. 문법 몇 개 틀리면 티도 안 나요. 독해를 못하잖아. 문법을 다 맞아도 티가 많이 나. 이거 개수가 워낙 많으니까 한 번에 이게 시간 한 지문을 모르면 통으로 날리니까 이게 되게 좀 리스크가 커요. 나중에 또 시간 없으면 막 풀게 되니까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문법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문법보다는 독해를 먼저 푸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더 내가 집중력이 있을 때 독해를 풀겠다는 얘기지. 문법은 내가 막 쓰러져도 안다는 거야.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야. 세븐부터 푸는 것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세븐을 먼저 푸는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야? 독해가 약하고 문법이 센 분들이 그렇게 하죠. 막판에 멘붕 와도 문법 푼다. 그런 분들이 해야지. 그치? 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 잘 봐라. 문제 보는 거 3번. 웽이라는 분이 편지를 왜 썼을까? 목적이잖아. 그럼 보기를 안 봐도 되지. 이제 유형이 정리가 되니 앞부분을 봐야지. 앞쪽을 봐야 되는데 이거 보자. 얘는 됐고, 그럼 여기에 주제가 뜨거나 아니면 여기에 뜨겠지. 아니면 여기에 뜰 수도 있어. 뭐 주제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읽으면서 목적이 될 만한 주제문을 잘 찾아야 돼. 가겠습니다. 우리가 운이 참 좋았었대요. have가 주라던 말이지. 우리가 운이 참 좋았었대. 왜 좋았었대요? 왜 좋았니? 가지게 돼서. 근데 이땐 가지다가 아니라 have 목적어의 동사 원형이지. 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테드라는 사람을 일을 시키게 되어서 운이 좋았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테드라는 분이 이 글을 쓰신 분보다는 좀 아랫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을 일을 시키게 해서 난 좋았어. 우리랑 더불어 여기서 그렇죠? 얼마 동안이에요? 지난 3년간. 끝났지.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와요. 지난 3년간 얘를 우리 회사에서 일을 같이 시키게 돼서 너무 운이 좋았어. 선생님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누가 우리 회사에서 일을 되게 잘했고 지난 몇 년간인데 이제 떠나가는 느낌 오지. 그리고 되게 칭찬해서 밀어주지. 이러면 거의 뭐예요? 추천이에요. 이건 그냥 알아두셔요. 기본. 이게 배경 지식이라니까. 같이 일했었는데 너무 일을 잘했다. 이렇게 띄워주면 거의 뭐예요? 추천글입니다. 다른 회사로 얘네가 이직할 때 밀어주는 거예요. 갑니다. 뭐 일단 감은 잡았고요. 자, 그가 고용이 됐어요. 쭉. 그러니까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왜? 이 사람의 칭찬 이제 안 읽어. 됐다. 됐지. 그다음에 얘같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냥 바로 도전해 볼까?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도전해 볼까? 마지막 볼게. 마지막. 여기까지 봤지. 불안하잖아. 선생님의 배경 지식이 틀릴 수도 있잖아. 불안하면 이거 보지 말고. 왜? 그가 고용되고 이건 너무 TMI잖니? 버리고 내려와 바로. 마지막으로. 오케이? 마지막으로 봐. 자, based on 분사 구문이죠. 어디에 근거하여. 자, 어디에? 모든 것에. 자, 어떤 모든 것? 묶어 때려.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이렇게 묶어서 때려라. 내가 이미 말한 모든 것을 기초로 할 때 끊어. 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자, 나는 enthusiastic 버려도 돼. 열정적으로 추천합니다. 뭐를 추천해? 길을. 길이 어떤 길인데? 후 관계대명사입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삽입절 버려. 자, 얘가 어떤 애예요? 뭐가 될 거래? 소중한 에셋이 될 거래. 이때 에셋의 별표. 자산이지. 니네 회사 가면 정말 인적 자산이 될 거란 얘기야. 여기서 어디에? 니네 사업체. 완벽하지. 자, 여기까지 읽고도 모르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좋았다. 3년 동안. 니네 회사 가면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될 것이다. 뭐가 더 필요해? 바로 가는 거지. 그럼 보기 4개 중에서 추천하기 위해서, 밀기 위해서에 해당하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일단 목적부터 먼저 찾아야겠죠. 목적 문제가 5번 아니었었나요? 여기 있다. 왜 편지를 썼습니까? 승진을 제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에 대해서 후보로 얘를 밀기 위해서가 아니야. 후보로 추천하다가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help 목적어의 준사역 동사죠. 여기 to가 생략되어 있는 새로운 잡을 얻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그렇지? 그렇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추천하는 거나 저거나. 6번 가. 6번. 자, 이거 어렵지. 선생님 이거는 이제 느낌 오는데요. 선생님. suggest 다음에 about이라고요? 제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럼 선생님 제안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맞는 걸 찾아야 돼. 다 이 사람에 대한 얘기야. 그럼 뭐 해야 돼? 보기를 한 개 한 개 보면서 OX를 해야지. 네, 선생님 한꺼번에 가볼게. 첫 번째 뭐 체크할까? 이 회사에서
원래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3개의 다른 자리를 가지고 있었대. 지금 확인하지 마라. 시간 없다. 한 번에 갈 거야. 이렇게 해. 모르면 이렇게 3자리 이렇게 써. 엘시 하듯이. 한 번에 봐야지. 이거 언제 한 개 한 개 보냐. 그렇게 여러 번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자, 두 번째. 한 번도 매니저였던 적이 없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너무 까는 거야. 매니저였던 적은 없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계속 갑니다. 일단 확인할게요. 매니저였는지. 테크니션이었대요. 한때는. 그걸로 종사를 했대. 기술자였대. 확인할게.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잖아. 충분히 이것도 플러스 알파지. 왜? 다양한 자리에 있다는 건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는 의미가 되잖아. 두 번째, 테크니션이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지. 마지막, 그분이 배웠어요. 헐리우드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웽으로부터.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 회사에 대해서 웽이 설명해줬다면 이렇게 길게 지금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서 이 웽이라는 이분하고 실제로는 지금 상대방 회사하고는 그렇게 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건 안 봐도 돼. 우선순위가 아니야. 얘도 우선순위가 아니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봤을 때 맞는 거는 A 아니면 C일 것 같아.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아니야. 그럼 나머지 보면 되잖아. 다 완전히 죽인 게 아니야. 아사 상태로 빠뜨린 거지. 자, 갑니다. 빈사 상태로 막 빠뜨려. 일단은 저거는 일단 살짝 죽여놓자. 그리고 A, C부터 보자고요. 그럼 일단 3개의 자리, 그다음 테크니션만 찾을게. 아마 승부 날 거예요. 쭉 보면서 갈게요. 다 안 읽어요. 중요한 것만 봐. 자, 영업사원 했었어요. 3개인지 봐야지. 영업사원 했었어. 그런 다음에 이분이 승진했어요. 어시스턴트 매니저로 갔어요. 그리고 in both 여기서 2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날라가요. 됐니? 그리고 아까 매니저는 아니었다 그랬는데 매니징 했잖아. 매니저. 그럼 얘도 날라가요. 어디 갔냐? 매니저는 날라가. 2개가 이미 추풍 낙엽이잖아. 그다음에 거의 쓰겠지. 그럼 테크니션만 전 찾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으면서 더 확신이 드는 거죠. 다 읽는 게 아니라 얘는 분명히 테크니션. 안 그러면 답이 없으니까. 그걸 찾는 거야. 여기 있잖아. 발표. 여기 있잖아. 이때 일렉트리션이 뭐예요? 전기 기술자. 이게 테크니션이 되는 거지. 괜찮아요? 읽어줄게 이거는. 분사구문 끊어. having pp 과거에 뭐뭐였다는 얘기지. 과거 일을 했습니다. 뭘로? 전기 기술자로. 뭐 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전기 기술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분사구문은 여러분이 문맥상 아무거나 해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뭐뭐니까 아무거나 해. 근데 여기선 선생님 생각에는 뭐뭐니까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전기 기술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맥길은 뭐를 갖고 있어? 아주 광범위한 기술적인 지식이 있어요. 전자제품에 대해서. 그래서 니네 회사로 가면 더 도움이 될 거야. 뭐가 뭘로 바뀌었어? 일렉트리션이 테크니션으로. 여러분이 얼만큼 버벅대고 풀었는지 잘 비교해 봐요. 계속 갑니다. 7번. 그러니까 빨리 푸는 사람은 저렇게 빨리 푸는 거구나. 선생님이 읽는 속도가 빨라서가 아니라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를 빨리빨리 쳐내는구나. 경험치가 필요하겠죠. 7번입니다. 퀄러티로 언급이 안 된 걸 보겠습니다. OX 하시면 되죠. Not mentioned. 난 문제는 무조건 보기 선독이에요. OX 하면 되니까. 언급되지 않은 거 볼까? 1번. 이것도 한 번에 볼게. 오버타임은 일을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을 초과로 하는 것에 대한 의지. 얘는 뭐 주말이든 뭐 언제 일요일이든 뭐 휴가든 맨날 일할 수 있대. 그거 있는지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거지. 잘 나와요 시험에. 두 번째, 업무 태도가 되게 유쾌해. 유쾌한 태도가 있는지 볼게. 틀린 게 하나지. 세 번째, 리더십이 있대. 그 얘기를 했는지 볼게. 마지막, 전자제품에 대한 지식이 있대. 이건 제거하세요. 아까 나왔었죠? 여기 전자제품에 지식이 있다. 이거잖아. 자, 하겠습니다. 쭉 볼게요. 아까 보기 이제 3개만 생각하세요. 쭉 보시면 첫 번째 줄에는 없어요. 직책만 얘기했고요. 두 번째 줄에 여기 있다. 그의 능력은 능력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능력? 고객들을 행복하게 한대. 계속 행복하게 해준다. 이 해피가 뭐하고 연결돼? present. 날라가. 그 다음에 여기도 있다. 긍정적인 attitude. 날라가. 계속해서 B가 걸리지. 그 다음에 윤리가 있고요. 여기 직업윤리 좋다. 이건 없는 거고. 그 다음 테크닉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여기 마지막에 지도력이 있다는 말이 여기 나오네. 여기 있다.
길이라는 분의 exceptional, 뛰어난 일이 어디에 있어서 팀에 있어서 일이 나로 하여금 그에게 뭐를 주게 했대요? 아주 자격이 있을 만한 매니지먼트 롤을 줬대요. 어떤 롤이야? 이렇게 때려주는 거지. 다른 영업사원들을 관리할 만한 그런 어떤 역할을 내가 늘 부여했었대. 왜?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전혀 없었던 게 뭐냐면 A는 없었어요. 얘 그냥 소처럼 일 잘한다 이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 틀린 건 A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왜? 변환이 되고 이러니까. 자, 8번, 9번, 10번으로 갑니다. 차근차근 하면 되지 뭐. 8번. 인포 추론 문제. 토할 것 같아. 추론할 수 있는 것, 맞는 것 찾는 겁니다. 선생님, 이 문제가 바로 suggest about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인퍼가 들어가도 맞는 것 찾으시면 돼요. 자, 콘도미니움에 대해서 맞는 걸 찾아볼게요. 이게 다 콘도미니움에 대한 글인 것 같아요. 보기를 먼저 요약할게. 자, 첫 번째. 주민들을 위해서, 거주민을 위해서 파킹 스페이스가 있대. 예약이 돼 있대. 야, 이러면 좋겠다. 내가 아파트 사는데 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거야. 내가 선생님 101호에 산다고 치자. 101호 자리가 있어, 주차장에.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어. 쉽지 않아. 두 번째, 싸움 나. 그럼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 막 이렇게 추첨하고 힘들어. 선착순이지 뭐. 두 번째, 그것이 올렸습니다. 뭐를? 집주인들의 협회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뭐 콘도미니움에 보면 뭐 운영회가 있잖아. 그런 운영회 집주인들의 어떤 그 협회 요금을 올렸대. 어쨌든 올린 게 나와. 무슨 자격 뭐 이렇게 유지하려면 요금 올리잖아. 가입비를 올렸나 봐. 참여비를. 자, C로 갑니다. 리셉션 룸이 하나 이상이래. 리셉션을 할 수 있는 방이 한 개 이상이래. 체크해야 돼. 방법이 없어. 네 번째, 주민들이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만난대. 에브리는 뭐뭐마다지. 그러니까 뭐 입주민 회의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봐야지 뭐. 끝났네요. 선생님 왜 끝났어? 여기 있잖아. 만틀리 미팅 있잖아. 이렇게 쉽게 끝나요? 네.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이걸 왜 이렇게 확신하시나요? 패러프레이징이 됐잖아. 여기는 만틀리고 얘는 뭐예요? 에브리 만트니까 안전하게 답이지. 패러프레이징 됐는데 뭐 똑같은 단어면 또 의심해보겠다. 9번으로 갑니다. 페레즈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8월에 뭐 있을까?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여기 뭐가 키워드예요? 페레즈의 동그라미, 고유명사, 그 다음에 8월의 동그라미. 얼마나 좋아. 선생님 이거는 보기 안 봐도 되죠? 네. 키워드가 분명한 건 보기를 안 보셔도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올라가서 뭘 찾겠다 다 읽는 게 아니라 페레즈랑 8월을 찾으면 돼요. 페레즈랑 8월을 이렇게 읽는 게 아니야. 이렇게 눈으로 선생님도 몰라. 이렇게 눈 봐야지 이렇게. 페레즈야 8월아 어디 있냐. 일단 선생님은 8월을 먼저 찾았어요. 8월이 있어요. 8월이. 그쵸? 보겠습니다. 일단은 8월이 있으니까 8월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키워드 두 개였었는데 일단 8월이 먼저 보여서 여기 볼까? 우리가 또한 듣게 됩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를 듣게 돼요. 자, 누구로부터? 랜드스케이퍼. 이 랜드스케이퍼가 아마 페레즈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조경업자로부터 발표를 듣게 되는데 어떤 조경업자예요? 이렇게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꾸며주는 거잖아. 자, 우리가 고용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심기 위해서 뭐를? 장미들을 그리고 꽃들을 어디에? 우리 프로퍼티, 부동산. 그러니까 우리 콘도미니엄, 아파트예요 이게. 콘도가 미국에서는 아파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이런 걸 심기 위해서 조경업자를 고용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언제냐면 그 프로젝트는 꾸며줍니다. underway, 진행이 될 건데 언제? 8월 첫 주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8월 첫 주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페레즈가 아마 이걸 말하신 분인가? 페레즈가 누군지 보자. 전책을. 이 글을 쓰신 분이네요. 이렇게. 됐어? 페레즈는 별로 안 중요한 거지. 여기 있는 입주민회 회장님이시고, 그렇죠? 페레즈는 됐고 전체 글이 다 페레즈가 얘기한 거니까 8월 달엔 뭐가 있다? 장미하고 꽃들을 심어요. 보기 4개 중에 야외 조명 설치 아니고 몇몇 식물이 추가가 됩니다. 프로퍼티 이게 무조건 답이죠. 볼 필요가 없죠. 꽃하고 로즈는 플랜트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범위가 넓은 단어로 보기에 주면 거의 답이에요. 패러프레이징. 똑같은 말로 바꾸는 것도 패러프레이징이지만 넓은 의미의 말로 바꾸는 것도 패러프레이징이죠. 10번. 편지에 따르면 투표가 있어요. vote. 근데 28일 날 있잖아. 근데 왜 투표가 있는 걸까를 찾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 찾으셔야 될 건
28일 아니면 투표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지우겠습니다. 28일은 이미 여기 나왔고 이 회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투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투표가 여기 체크해. 다수결 투표죠. majority vote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읽을게. 추가로 됐고 자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다수결 투표로 뭐를 어디에 문법 따지지 마. 어디에 쓰레기통들을 놔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 재활용통들을 놔야 될지 자 뭐 하는 동안 몇 주 동안 어떤 몇 주 수리하는 몇 주 됐죠? 어디에 있는 뒤쪽 외벽에 그러니까 뒤쪽 외벽을 수리하잖아. 뒤쪽 외벽을 수리하는데 왜 수리를 해야 화단을 만들지. 그러면 그쪽을 수리할 때 보면 거기가 뭐가 있는 곳이에요? 아마 재활용하는 캔 같은 게 있는 곳인가 봐. 우리가 아파트 보면 다 있잖아. 재활용하는 그 에어리어가. 근데 중요한 게 이걸 이제 어디로 임시로 둬야 되잖아. 그럼 어디로 둬야 될지를 다수결로 정해야 돼. 왜? 우리 입구 앞에는 두기 싫을 거 아니냐. 냄새 나고 이러니까. 원래 없던 건데. 임시 며칠이지만 또 난리 나요. 입주민 난리. 아 진짜 여러분 아파트 주민들 엄청 싸워. 친한 데가 별로 없어. 딱 반반으로 갈려. 신기해. 자 어쨌든 뭐에 대한 얘기? 이 쓰레기 요거 수리하는 동안 다른 데 둬야 되는데 어디다 둘 거냐.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게 페인트 색깔 아니지. 이제 다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임시 쓰레기 장소. 이때 쓰레기 장소가 뭐예요? garbage하고 연결돼요. 사이트가 장소니까. 임시지. 왜 임시야? few days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뭐가 어려워. 됐죠? 자 일단 교과서는 10번까지인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좀 쉬도록 할게요. 40분까지 쉬자. 돌아오시면 저희 추가 자료 풀게요. 추가 자료는 독해랑 그거 미리 풀지 마세요. 독해랑 그다음에 문법 문제 있으니까.